이제 벌써 입추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도 여름 상품 아직 못 팔고 계신 분 있으면 8월 말 이전까지 시즌 오프를 해서라도 빠르게 재고 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에서도 좀 들어보기 어려웠던 저만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고민은 집에서 일을 해야 될까?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업무 루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 사업자분들은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루틴을 짜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십니다. 루틴만 몸에 익으면 집에서 해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 루틴이 몸에 익지 않은,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루틴을 강제로라도 익힐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집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게임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SNS의 유혹에 보다 자주 노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업무를 만약에 여러분이 5시간을 한다고 해도 실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2-3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핸드폰이 아닌 실제 그 실물 스탑워치 있잖아요. 이걸 하나 준비해서 30분 단위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이라고 10분 쉬고, 3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을 굉장히 잘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총 업무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초집중하는 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요. 3-4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 한 업무에 매달려서 밥도 안 먹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끝판왕의 생산성은 이렇게 긴 시간에 몰입했을 때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걸 잘했던 건 아니에요.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끊기지 않고 4-5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때 할 일을 루틴화할 수 있다면 사무실은 필요 없겠죠. 심지어 직원이 생기더라도 모두 재택으로 관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난 건데 처음부터 재택으로 직원을 관리해가지고 연매출 200~300억까지 단숨에 키운 회사가 있는데요. 포니아기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물론 대표님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영원히 재택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TMI지만 저의 경우에는 극강의 NP 성향이라서 처음에는 저의 성격 그대로 직원들을 그냥 믿고 방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만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는데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직원을 뽑게 될 확률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이 직원 관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감대를 충분히 가지고 사전에 모든 것을 잘 지시하는 것이 대표로서의 중요한 관건이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바로 통장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분들은 개인 비용과 생활비를 사업자 비용과 섞어서 지출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자본금을 1,000만 원을 딱 사업자 통장에 넣어놓고서 그걸 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50만 원 들면 50만 원 내 통장에서 꺼내고 100만 원 들면 또 100만 원 내 통장에서 꺼내고, 이게 돈이 부족할 때마다 그냥 내 개인 돈을 꺼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내 돈을 회사에다가 많이 썼다 보니까 또 회사의 사업자 카드로 내가 밥도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해지니까 이렇게 내가 사업자 통장에서 많이 꺼냈으면은 절세도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비용의 측정과 평가는 돈을 조금 더 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계획 없이 지출을 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작성해서 평가를 할 때 생각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고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매달 현금이 벌리니까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돈이 쌓이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땐 대표님들이 멘붕이 오세요. 꼭 사업자 계좌, 개인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사업상 썼던 비용은 사업자 카드로, 그렇지 않은 비용은 개인 카드로 지출을 분리해 놓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든 비용 지출은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나한테 찍힌 매출액 이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통장에 꽂힌 통장 잔고, 통장 기록을 기반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월 매출 1,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실행 가능한 모든 옵션을 다 펼쳐놓고 하나씩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달에 잘해서 월 1,000만 원을 찍었다 했으면 보통은 다음 달에는 같은 방법으로 월 1,500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역시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보상을 받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유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그 방법이 무효하게 되거나 쓸모가 없어졌을 때 리스크가 커지겠죠. 매출이 빵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려진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월 매출 1,000만 원은 사실상 아무 매출도 안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발전이 있겠죠. 따라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자화자찬은 좀 미뤄두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기간에 월 매출 2, 3억 이상씩 올린 대표님들이 보니까 대체로 판매 채널이 다양하더라고요. 50%는 여기서 나가고 30%는 여기서 나가고 10%는 여기에서 나가고 또 10%는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채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매출을 올릴 때에는 각 채널별로 여기에선 이런 전략을 취하고 여기에선 광고를 하고 여기에선 기획전을 하고 이렇게 다 다르게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판매 채널이 나뉘는 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오픈마켓 사이트별로 다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은 보통 네이버나 쿠팡이 큰 덩어리를 차지를 하고 기타 오픈마켓에서는 거의 기획전 위주로 매출이 나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폐쇄물에서 자리를 잡은 사례도 있고 인플루언서 공동구매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는 등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따라서 첫 1, 2년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값은 아직 비싸지 않잖아요. 비싸지 않을 때 최대한 많이 굴려서 trial and error를 굉장히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사업을 이미 시작했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 내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 넣어둬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신중함보다는 일단 해본다 이런 마인드셋이 더 맞는 단계일 것 같아요. 결과가 좋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스스로의 실험을 통해서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익과 매출이 오르는 속도는 보통 반비례합니다. 즉 서로 반대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을 택할지 이익을 택할지를 스스로 정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 생긴 가게라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인테리어가 깨끗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판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새로 생긴 잘 모르는 가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무릅쓰고서라도 너무 싸기 때문에 제 가게에서 커피를 사 먹겠죠. 하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팔았을 때 나의 마진이 하나도 안 남는다면 대부분의 초보 사업자분들은 이런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파는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매출에는 내가 먹을 마진이 있어야만 한다고 굉장히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이런저런 원가가 1,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가게 월세랑 내 인건비랑 관리비랑 해가지고 2,000원 정도 마진을 붙여서 3,000원에 팔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게인데 별로 싸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게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주변에 경쟁 가게가 없지 않은 이상 별로 사 먹지 않겠죠. 이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방법, 즉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하면 하루에 100잔을
10잔을 팔아서 10만 원을 벌고 마진은 빵원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방법, 아메리카노를 3,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하면 하루에 10잔을 팔아서 3만 원을 벌고 마진은 2만 원이 남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커피도 10개만 만들어도 되고 마진도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손님이 와서 한 명은 아메리카노, 한 명은 바닐라 라떼를 시키면 아메리카노는 1,000원이지만 바닐라 라떼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이 바닐라 라떼를 시킨 손님에게 마진을 붙일 수 있겠죠. 또한 아메리카노 1,000원인 우리 가게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도장 찍는 쿠폰도 발급을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보는 사이가 되는 등 이렇게 단골 손님을 만들면 나중에 1,500원으로 인상을 해도 웬만하면 손님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돈을 하나도 벌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하루에 100명의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100명의 고객들 모두 마진이 남는 고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파는 방법은 요즘 같은 경쟁이 심한 시대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지도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진을 남기지 않더라도 최대한 고객을 확보해서 나중에 고객이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을 때 가격을 서서히 올리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 방법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길래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메리카노 사례를 드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스마트 스토어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스타일 중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업 관련 상담을 하지 말 것. 이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불안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꾸 상담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함정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주변에 공무원밖에 없고요. 직장인이면 주변에 직장인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이 전문성과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답답해도 잘못된 답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답도 얻지 않는 편이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아무나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옛날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영업 아니면 거의 다 B2B로 엄청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라인이 활성화가 돼서 누구나 자본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되면 크게 잘 되고 안 되면 크게 망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운이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한다, 이런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투자금 없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전과는 달리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이 B2C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즉 한두 명의 고객부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었고 폭망할 확률도 많이 줄었어요. 대신 사업을 해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확률은 엄청 늘었죠. 자, 저희 엄마를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본인들이 아무리 보고 들은 게 많아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남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 쇼핑몰을 해가지고 100억을 번 사람이 아무리 지금 유명하다고 해도 2023년 현재 기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거의 없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빨리 바뀌고 있고 시스템도 진짜 매년, 아니 매 분기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성공 방정식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젊은 부자들, 어린 부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스승은 그냥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신뢰할 만한 멘토가 없다면 돈을 주고 멘토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그냥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에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이 어떤지 피드백을 받는 것은
좋죠. 저의 경우에는 임산부 레깅스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임산부가 아무도 없어서 실제로 잠실과 강남 일대에 사는 임산부들을 온라인 광고로 모집을 해서 그 임산부들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레깅스를 시착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묻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한두 명한테만 듣는 의견보다는 최소 10명 이상의 의견을 듣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보자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말해주지 않았던 꿀팁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